제7차 바른미래당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제7차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바른미래당으로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산은 정치적 다양성, 역동성이 항상 살아 있었던 곳입니다. 부산에서 부산 시민들께서 정당 간의 건전한 경쟁을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바른미래당은 수도권 못지않게 부산에서 최선의 성공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에 올 때마다 가장 마음이 무거운 것은 지금 지방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입니다. 안보도 매우 위중한 상황이지만 경제도 제2의 IMF 위기가 걱정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계부채나 금리 인상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주력 업종들의 위기이고 신성장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2017년 작년 4분기 부산 지역 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이곳의 광공업 생산 지수는 그 전에 동기보다 10.2%나 감소하고 소매 판매액 지수도 전국은 3% 증가했는데 부산은 0.4%나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전국이 8.5% 성장했는데 부산은 0.9%만 성장하고요. 취업자 수도 전국은 1% 증가했는데 부산은 0.6% 감소했습니다. 지난 4, 4분기에 부산 실업자는 23.2%로 늘어나서 이게 결국 부산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정부가 성동조선에 대해서 즉각 법정관리, 또 이곳 부산에 조선소를 갖고 있는 STX조선은 자구 노력이 안 되면 한 달 안에 법정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서 부산 시민들을 더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동조선은 2010년 이후에 4조 원의 지원이 되고 STX조선은 2013년 이후에 7조 9천억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12조 8천억 원의 지원과 합치면 이 3개 조선사에 총 24조 7천억 원이 지난 7, 8년 가까운 기간 안에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21만 명을 고용했던 조선산업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14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7만 명이 줄어든 이 숫자는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숫자하고 같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지금 조선산업은 경쟁력의 위기, 일자리의 위기에 부딪혀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 부실기업 구조 조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국민 부담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자꾸 생명을 연장만 시키고 필요한 구조조정을 못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이 시점에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조선시장이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로 이번 기회에 우리 조선산업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조만간 대폭 수술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 등 우리 조선산업이 경쟁 국가와 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실업 근로자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 등에서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시작됩니다. 49개국 57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패럴림픽입니다. 다른 미래당은 이 반다비 가슴에 새긴 아쥐토스라는 이 문양이 상징하듯이 장애라는 한계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 패럴림픽의 선수들, 또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인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개막식에 참석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짚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애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산의 뒷받침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은 GDP의 0.6%에 불과한데 OECD 평균은 2.11%로서 우리나라는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장애인 복지가 정치적인 쇼나 비공짜 공약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예산 뒷받침을 해야 하고, 저희 바른미래당도 매년 예산 심의할 때 장애인 예산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부터 최우선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스캇 스위프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때 확장 억제 전략이든지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것들은 한반도에 전개하셔서는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걸 가지고 국방부는 뒤늦게 농담이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무장해제 발언을 했다니 매우 충격적입니다. 저는 그동안 국방부 장관의 실언에 대해서 눈 감고 지나간 적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이적 행위에 해당하는 이런 발언을 한 송영무 장관, 이분은 제가 해임을 요구했던 문정인 특보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남북 대화를 하고 북미 대화를 해도 제재와 압박 기조에 흔들림이 없다고 분명히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약속을 한 지 하루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이런 정신나간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교재인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의 북한 이해라는 책자에서 6.25 전쟁, 천안함등 대남 도발, 또 공개 처형이나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북한 인권 문제, 북한의 세습 체제 등을 전면 삭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관한 진실, 또 역사적 진실까지도 감추는 이 정부의 행태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라고,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팩트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1월 13일 창당한 이후 최초로 부산 현장 저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역할과 소임에 대해서 큰 관심과 성원과 격려를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 당의 고모님들을 비롯한 시위원장, 당원 동지들이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더욱 이 자리가 빛난 것 같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생활을 가족들과 함께 한 역사가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 전리부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충절과 애국과 민주의 상징인 부산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대한민국 경제의 허브 역할을 또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산, 울산, 경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국가의 경제 정책을 비롯한 또 문재인 정부의 사회 복지 정책, 일자리 정책 등등 모든 것이 지금 한갑과 최면에 쌓여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들의 아픔은 더 함께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바른미래당은 작년 5월달 대선을 대비해서 만들고 약속했던 우리 부산, 울산, 경남에 대한 공약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세부터 바른미래당이 다른 정당과는 차별화된 정당이고 기대할 수 있는 정당이고 이뤄줄 수 있는 정당이라는 평가를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유승민 대표께서 말씀드렸던 일일이 부산, 울산, 경남 해안 사업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바른미래당의 바로 블루오션은 부산, 울산, 경남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만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동서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통합을 끝내는 성취시키고 국력을 결집하고 바른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는 저희 당의 역할과 목표를 수행하고 달성할 수 있다 이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 부산이 없었더라면 정부는 어디로 갔었을 것이며 그 많은 피난민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 부산 시민, 부산 지역에 대한 온 국민의 감사와 고마움은 이제 잊혀서는 안 되는 역사와 우리 국민이 기록하고 기억하는 그런 부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 바른미래당이 부산의 감사와 고마움에 대한 큰 배려와 보답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방북 특사가 지금 미국을 특사 자격으로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는 보도가 뜨고 9시에 중대한 방미 특사 보고를 받고 다음 발표가 있을 것이라 예고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김정은이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핵 미사일 실험 발사를 중지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달될 것이다 하는 보도가 뜨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을 한다면 이것은 유엔 제재 압박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유엔 제재 압박은 계속 유지 강화가 돼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고 정책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제 겉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허심탄회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자존심과 체면을 잠시 뒤로 하고 또 설령 이번 만남이 또 다른 속임의 연장이 된다는 우려가 없진 않지만 속옷을 치고라도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도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압박은 계속 강화하면서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정책이 대화를 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겠지만 가급적 만남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만남이 이루어지면 또 우리 남북 간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을 만남까지도 함께해서 획기적인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함으로 해서 한국화의 안전 그리고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심지 않고 미국의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고위원님 말씀인데 양해해 주시고 먼저 시장위원장님 말씀을 조금 우선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최고위원회에 계신 어르신들이 우리 바른미래당에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 새벽부터 우리 부산을 찾아오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주선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은 피난 수도로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품어주었고 또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4.19와 60항쟁 등에서 앞장섰던 민주화의 설지고 또 우리 산업화의 원거지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부산이 지금은 출산율이 전국 최저이고 자살률은 전국 최고인 그런 곳으로 되겠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최근에 LCT 사건 같은 그런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저는 우패한 보수가 장기 집권하고 이에 따라서 견제하고 막아내야 할 진보조차도 무능하게 오히려 이권 동맹으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그런 합리적인 진보, 개혁적 보수의 힘을 합쳐서 우리 부산에서부터 제대로 된 중도의 길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 정말 삶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특히 최고위원님들 많이 오셔서 우리 부산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조속히 이런 부산의 문제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심판하고 대안을 낼 수 있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네. 이성원 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공동실황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근입니다. 먼저 우리 박주선 대표님과 이성민 대표님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 여러분들께서 부산을 방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거의 두 달 동안에 당 지도부가 총 출동한 게 3번째입니다. 아마 그 정도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부산의 희망과 중심이 되겠다는 당의 의지를 비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서병수 부산시장이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는데 우리 지도부한테 3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부산에 자주 오시네요 이런 말씀을 했고, 두 번째가 부산에 왜 이렇게 자주 오시나요? 세 번째, 우리 협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가지 느낍니다. 하나는 소감, 하나는 제가 그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감은 뭔가 하면 서병수 시장님께서 참으로 불안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부산에 나타날 때마다 겁을 먹는다는 게 그 질문 속에 들어가 있고 혼자서는 도대체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지역민들의 지지도를 보면 부산이 항상 서병수 시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최하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부산시장에 대한 가상 대결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불안감의 발로인데 그 정도 불안하다면 그냥 이번에 부산 시민을 위해서 접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자주 오는 이유는 부산말로 표현하면 부산을 DB로 왔습니다. 28년 동안 지금의 자유한국당, 그전에 정당, 보수정당이죠. 정권을 맡겨나갔지만 우리 유승민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경제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산의 보수 정치인들은 LCT 사건과 같이 이권을 나눠먹는 카르텔만 형성해 왔습니다. 자, 이러한 정당에게 어떻게 부산을 맡기겠습니까? 부산을 디베야 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부산에 우리 바른미래당이 왔으니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큰 희망을 그리고 그 중심을 바른미래당에 심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태경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제가 끝까지 홀로라도
이런 철새 정치 끝장내겠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포함해서 한국당 독재 완전히 종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 다시는 철새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원 위원장, 이해성 위원장 힘을 합쳐서 부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부산시의회에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백지화하려고 노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특히 이 기초의원 획정과 관련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무술련 7적, 무술 7적이 되고 싶지 않으면 기존 원안대로 선거구 획정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민주주의적으로서 단호하게 철퇴를 내리겠습니다. 제가 그분들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이제 의원 빼겠습니다.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상갑, 이상민, 김진홍, 박광수, 정동만, 조정화, 황대선 7분, 그리고 지금 전진영 의원이 저희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있는데 지금 전진영 의원이 1대7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목숨을 거십시오. 저는 목숨을 거시고 이 7명 선거구 획정이 2인으로 바꾸는 거 협조하면 이분들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는 없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그분들 끝까지 추적해서 단죄하겠다.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자리가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이기 때문에 간단히 미투 중요한 문제라서 한국당 어제 성폭력대책위원장 박순자 의원이라는 사람이 한국당은 민주당보다 낫다. 한국당은 터치만 있었다. 성폭력은 없었다. 이런 정말 해괴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저급한 인식인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강간 정도만 성폭행이지 성폭력이지 돼지발정제 강간 미수 사건 정도는 성폭력이 아니다. 이런 인식입니다. 아니 터치가 성폭력이지 그게 왜 성폭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의 인식이 이렇게 저급한 겁니다. 아직도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터치는 성폭력이 아니다. 이런 무개념 성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 정말 저열해서 제가 입에 올리기도 싫은데 사과해야 됩니다. 터치만 있었고 성폭력은 없었다. 터치는 성폭력이 아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제발 사과 좀 하시고 이 발언한 성폭력 대책위원장 좀 잘하십시오. 이런 분 좀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도 경고를 합니다. 탁현민 끼고 돌 거면 미투 응원한다는 얘기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어제 그 국가조창기도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통받은 미투 운동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기도를 하실 거면 탁현민부터 자르고 기도를 하십시오. 탁현민 그 책 제가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탁현민 책을 보면요. 이분은 정신적 성고문 기술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청와대에서 끼고 돌면서 어떻게 미투 응원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탁현민 옆에 두고서 앞으로 미투 입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일정이 조금 촉박해서 김종로 최고위원께서 발언을 오늘 제가 안 하시겠다고 이렇게 양해해 주셨고 우리 또 이학재 기획단장님도 발언을 월요일 이렇게 조금 미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욱 정책위원장님 국정조사 GM 사태 국정조사 관련해서 발언을 마지막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비 앵글 사장이 또 한국을 방문해서 철수까지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한 가운데 희망퇴직을 통보받은 한국 GM의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경찰은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분은 1987년부터 한국 GM 부평 공장에서 근무하며
30년간 근속하다가 지난달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7일 오후 3시 15분에 시청자 2,500명에게 승인 통보 휴대전화 문자를 받은 그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이 당론 1호로 추진했던 GM 사태 국정조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태 본질은 GM 본사의 비정상적인 거래로 한국 GM은 파산했고 미국 GM은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본사가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볼모로 한국 국민과 정부를 압박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도 아닌 2종류 정도의 신차를 개정하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또 탱크 밑에 파이프 꼽아놓고 계속 기름을 부어달라고 하면서 기름 빼돌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GM의 파산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익이 훼손되고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국정조사 추진을 방탄국회를 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공세로 이 엄중한 상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GM에게 대한민국 국익과 맞서라고 방탄복을 지급하려는 것이 아닌가. 깜깜이 실사가 아닌 현 GM 사태에 대해서 국회를 통한 투명한 진상조사, 관계부처들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따져 국민에게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